이어서 수익을 말하다 진행을 맡게 된 하현정입니다. 제가 개편 후에 새벽에 매일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라는 코너인데요. 매일 새벽 6시 15분에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흐리고 우울한데 장도 빠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또 연이어 3일째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걱정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경제TV에 출연하시면서 명쾌한 시장 전망과 종목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의 시야가 흐릿해질 때 꼭꼭 집어서 어디가 뜰 곳인지 알려주실 전문가 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징스타의 김도영 대표입니다. 오늘 참 타이밍도 맞아요. 비도 끔찍끔찍 무슨 호랑이가 비 내리는 것도, 호랑이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우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좌가 수익이 안 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기초자산, 즉, 종목이 잘 골라놓고 ELW를 갖고 그 레버리지로 작은 수익을 더 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하루만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처럼 소액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야 ELW 니네는 맨날 손실 났어?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난 수익 나고 있어 라고 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노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ELW 매매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네, 못하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ELW가 과연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전반적인 내용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ELW가 무엇인지, 그리고 ELW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기억을 한다라면 전반적으로 큰 수익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좋은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른 팁도 방송에서 별개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ELW 생소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 매매를 안 하시니까 매매를 해야 돼요. 그쵸?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블루오션 시장.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고가 우량주를 싼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어머니 한 주당 100만 원 아모레 퍼시픽이 있어요. 또 한 주당 거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80만 원대예요. 90만 원대. 자, 어머니 생각하셨을 때 10주, 100주, 1000주 이상 사실 수 있겠어요? 100만 원짜리 주식을? 어머니는요? 못 사시죠? 그러면 얘는 ELW는 뭐냐면요. 그런 애들을 분할해서 쪼개놨어요. 막 과감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삼성전자가 90만 원에 거래를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9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네, ELW라는 건. 그래서 고가의 우량주를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증권거래소가 없기에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거래 비용이 계속 들죠? 거기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거래세를 또 내요. 니네가 뭔데? 내가 왜 계속 세금을 내야 되라고 승질 나죠? 절세가 요즘 재테크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증권거래소가 없어요. ELW 매매에 있어서. 아무래도 또 강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잔존기간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니는 사전에 보니까 중기적으로 장기를 좀 많이 가세요. 그렇죠? 어머니는 보니까 좀 단기적인 매매도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렇다면 내 성격에 따라서 주식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샀는데 물렸어. 손실이 나고 있을 때 장기 가자. 뭐 있어? 그냥 고. 왜? 우량주니까 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기회비용 다 베르고 쭉 가요. 그죠? 하지만 얘는 그 성향을 서로 나눠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짧게 한 30일만 하고 또 60일만 하고
90일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걔들의 매력들이 있겠죠. 그만큼 내 성향이 조급할 때, 오늘 조급할 때는 빨리 지금 화장실 가야 되면 그 조급한 매매도 하고, 또 아니고 느긋하게 좀 기다리면 옷이라도 좀 들기고 싶으면 좀 중장기 매매도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1,000원 이하의 상대적 낮은 가격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상품이다래요. 말은 어렵죠. 자, 1,000원 밑에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코스닥 잡주들 건들지 말라고, 소형주들. 1,000원 밑에 애들이잖아요. 상장 폐지 막 나오고. 근데 얘도 1,000원 이하라니까요. 그럼 얘도 잡주인가? 잡주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왜? 코스가 우량주를 쪼개놨다니까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뭐냐? 지렛대인 거예요, 지렛대. 쪼개놨는데 얘가 똑같이 가면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쪼개놔서 너 싸게 거래하게 하는 대신에 네가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해줄게. 레버리지 뭐 5배라든가 10배라든가 지수 상품은 20배도 넘습니다. 즉 주가가 1% 오를 때 얘가 레버리지가 20이면 2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남은 20배가 내려가겠죠. 그런 부분 우리가 이따가 또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매력 포인트 ELW 부분 집중해야 되겠죠. 상승에는 콜, 하락에는 풋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 어머니처럼 내가 삼성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생명이 위로 빵 못 가고 밑으로 떨어져. 짜증나 죽겠어.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삼성생명 풋 상품을 사서 그건 그대로 기초자산 두고 풋이 떨어질 때마다, 삼성이 떨어질 때마다 ELW 풋 상품을 갖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다릴 때도 조금 룰루랄라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게 양방향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기존 주식 매매처럼 그대로 매매하면 되는 파생 상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머니가 지금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설정을 걸었어요. 그래서 교육 이수를 해서 이수증을 내야지만 ELW 거래가 가능하세요. 하지만 그 부분의 불편감을 제외한다면 지금 주식처럼 그냥 계좌에서 사고팔고를 하시면 돼요. ELW는. 그러니까 굳이 뭐 어렵게 파생 상품, 다른 상품처럼 옵션 계좌 열고 선물 계좌 열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기존 증권 계좌에서 바로바로 매매 가능한 편리성을 갖춘 상품이다. 매력 좀 느껴지세요? 네? 대답 안 해주시면 저도 이제 우울하게 조용히 갑니다. 네? 저도 우울하게, 장이 우울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정말 하기 싫지만 그래도 ELW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ELW는 액트 링키드 워런트라 그래서 기초자산과의 연결될 권리를 특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해요. 콜 하면 같이 올라가면 돼. 주식 사서 올라가면 수익 나잖아요. 그쵸? 근데 풋 하면 P 붙으면 뭐냐면 내가 종목을 샀는데 올라가야 수익이잖아요. 근데 얘는 떨어져야 수익이야. 종목이 떨어져야 P는 수익이라니까요. 그렇게 보는 거다. 즉 기초자산과 워런트 뭔가를 결합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방향. 내가 주식만 사면 무조건 올라가야지만 좋잖아요. 근데 얘는 떨어져도 살 수 있다니까. 떨어져도 수익이 나고. 아시겠죠? 자, ELW 코드 번호는 대략 6자리입니다. 무조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59031호 도영증권 콜이다라고 했어요. 네, 제 이름이 김도영이죠. 제 이름이. 그래서 제가 증권사를 하나 차리고 싶어하는 욕심에 예를 들어봤는데요. 앞에 두 자리는요. 발행증권사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에셋이다. 뭐 신영증권이다. 대우증권이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것이 발행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1년도니까 1이라고 붙겠죠. 대략. 그 다음이 발행 순서. 얘네가 어느 정도 순서로 만들어졌는지예요. 그 다음에 요 도영증권이라는 기초자산명이에요. 자, 여기가 삼성생명이다라면 얘는 삼성생명의 움직임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서 콜은 뭐다? 상승. 같이 올라가는데 같은 큰 수익을 낳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풋이다 또는 P다 라고 한다라면 그 종목이 하락하는데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 아시겠죠? 네, 이제 장점, 단점 좀 빨리 갈게요. 장점은 뭐 얘기한 대로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했어요. 어머니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아버님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신용거래를 하면 대략 2.5예요. 그리고 미수거래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미수는 지금 사서 이틀 안에 빨리 내가 돈을 결제를 해줘야 돼. 왜 위험한지도 뭐 하려 해? 내가 그렇게 급한가?
그럼 내가 지금 1억 사서 미수거래 해갖고 바로 3억 5억 만들 건가? 그러면 파생시장 가야겠죠. 그쵸? 근데 신용거래가 2.5 그래도 안전한 90일 거래를 하는 종목 거래 비용 대비 레버리지 효과가 얘는 대략 3, 4, 5 이상이에요. 지수 상품은 20배가 넘습니다. 레버리지가. 하지만 종목별에는 대략 3.5 이상이에요. 즉 내가 1% 기초자산이 1% 수익이 날 때 ERW는 대략 아무리 못 나도 3.5 이상 수익이 나요. 3.5% 이상. 아시겠죠? 두 번째, 한정된 투자 위험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렵다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수익이 났어. 아니 매수를 했어 이만큼. 100만 원어치. 그러면 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상품인데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딱 100만 원어치만. 왜? 얘는 내가 먼저 선취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팔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공매도라는 형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투자한 금액만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만. 그러면 이해 쉽게 뭐냐? 코스닥에 잡주 샀는데 상장 폐지야.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만 날리죠. 더 달라고 그래요, 돈? 더 달라고 안 하죠. 이것처럼 얘도 ERW는 내가 산 만큼만, 내가 산 금액만큼만 손실이 난다. 자, 높은 유동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LP의 매수호가 제시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얘가 파생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주식이란 것도 내가 매수를 하려고 그래서 밑에다 받쳐놨더니 누가 팔아줘야지 사지죠. 그리고 내가 팔려고 하니까 또 누군가가 사줘야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옵션하고 파생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해버릇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누구는 밑에서 사겠다 그러고 누구는 위에서만 팔겠다 그래.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LP라는 공급자를 가지고 그 안에 사고팔게 증권사들이 물량을 받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게 해주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잘 살 수 있게 유동성으로 공급을 하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 때문에 높은 유동성, 즉 내가 살고 파는 타이밍들을 잘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험 해지다라는 얘기가 앞에 그 얘기예요. 내가 기초자산을 갖고 있어요. 삼성생명을. 어머니처럼 다나를 만약에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이게 이씨 승질나게 계속 빠져. 이런 승질나고 막 계속 커피만 마실 수는 없잖아. 술은 안 되고 중독자 되니까. 그럴 때는 이 다나와 풋을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초자산을 팔기 싫으면 얘가 오래 기다렸다 올라갈 거야 당연히. 삼성생명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너무 빠진다. 근데 시장에서 다 빠진대 계속. 그러면 풋을 사서 그 수익만큼만 또 따로 챙겨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견딜 수가 있지 마음이. 자,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이 발생한다. 기초자산 상승 하락 모두 지수 콜풋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방향. 이제 대신 단점 제일 집중하세요. 장점은 누구나 미인이 이쁘잖아요. 저 잘생긴 남자가 더 낫고 매력이 그렇죠? 저는 좀 잘생기지 못해갖고. 자, 단점 있어요. 단점.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만기가 존재해요. 옵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옵션 모르신다 치고 만기가 존재한다는 뭐냐면 우리 주식이란 만기를 굳이 따지면 만기가 뭐예요? 상장 폐지 날이 만기일이야. 예? 잡주들은 만기일이 있었고 상장 폐지, 뭐 적정, 막 의견 거절 나오면. 근데 ELW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들 대형 삼성전자 만기 뭐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걔가 망해서 없어져야 돼. 그게 만기야. 근데 얘는 만기가 존재해요. 아까 얘기했죠. 30일, 뭐 90일, 60일. 그러면 얘는 만기가 쭉 와서 만기가 왔는데 얘가 내가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다 내가 투자한 돈만큼 다 없어지는 거야. 손실로 그냥 사라지는 거야. 내가 하나도 못 만져보고 사이버머니도 아니고 사라진단 말이야. 알았죠? 자, 만기가 존재한다. 분명히 중요하다. 단기간에 전액 손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종목은 사서 제일 위로 오늘 이야 큰 수익이다라고 땅 때리는 게 몇 프로? 15%. 어제 종가 15%. 하락도 15%. 그렇죠? 근데 ELW는 안 그래요. 오늘 하루 100%, 200% 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여기다 100만 원을 투자를 딱 했어. 도영이가 살아갈 거 딱 샀어. 근데 얘가 갑자기 오늘 종가 딱 보니까 500만 원이야. 수익이 그렇게 날 수 있어요, 얘는. 대신 그 반대로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양날의 칼날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잘 해야 돼요, 충분히. 자, 매매 손익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금도 받죠. 배당금들을 받아요. 그런 부분들이 얘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본다면 우리가 시간상으로 좀 짧게 가겠는데요. ELW 가격이라는 게 내재가치, 시간가치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깊게 다뤄야 되는 시점이겠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본다면 행사가 비교해서 외가, 등가, 내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단순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등가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가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90만 원짜리 상품이 같이 등가격이에요. 그런데 콜 상품일 때 95만 원짜리 상품은 외가격 상품이에요. 그리고 85만 원짜리 상품은 내가격 상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등가격이 이렇게 있어. 결승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요 밑에 있어. 콜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미 행사가 될 수 있잖아. 나한테 수익을 안정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에 내 품 안에 있다 그래서 내 가격. 근데 얘는 위에 있어, 이제 또. 얘는 밖에 있잖아요.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나 들어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 가격.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그렇게 보겠고요. 자, 요거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요거. 이제 아까 어머니가 우리가 이제 ELW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 장 맞아요. 그거 보시는데. 만기 권리가 행사되는 상품일 때 콜 상품은 뭐냐면 내가 만기 평가 가격이 95만 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콜이 95만 원에 끝났어. 오늘이 만기인데. 근데 내가 행사하려고 했던 ELW 콜 상품은 90만 원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95만 원. 실제 결제된 가격이 95만 원이니까 내가 행사가 되죠.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얘는 단순하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풋은 그와 반대겠죠. 행사 가격보다 밑에서 떨어져야 내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행사 가격에 내가 90만 원짜리 똑같이 샀어요. 근데 얘는 85만 원이 돼야 89만 원이 돼야 수익이겠죠. 얘는 풋은 어렵죠. 우리가 ELW 매매를 잘 못 해봐서 어려워요. 자, 요거는 나중에 좀 짚어드리겠고, 자, 만기 평가 가격 산정 반복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워런트는 5거래를 종가 평균이에요. 제발 그날 만기 끝난 날 그 종가 아닙니다. 5거래일 평가예요. 5거래일 평가 제발. 그리고 지수는 그날 종가의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 아니다. 옵션 지수 각각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빨로 왔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것만 기억하면 이제 도영이처럼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는요, 그냥 외우세요. 외워서 누가 물어봐. 그러면 야, 그날 도영이 만나니까 도영이가 이것만 하면 ELW 할 줄 안 돼. 그럼 절대 안 당하십니다. 정말로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 내재 변동성 우리가 앞에서 몰랐지만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별 5개예요. 내재 변동성이 낮을수록 좋다고. 낮을수록. 왜? 진폭이 이래버리면 롤러를 타버리면 힘들잖아요. 그 롤러가 낮은 속에서 그 진폭도 적고 향후의 방향성 변동성이 작은 게 좋단 말이에요. 별 5개 이유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잔존일수는 땡땡땡 내외가 좋다. 왜? 일단 30일, 60일보다는 90일이 좋은 이유가 어머니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좋은 게 90일짜리예요. 왜냐면 얘는 매일매일 없어지잖아. 잔존일수가 있으니까. 내가 90일에 샀지만 열흘 뒤면은 80일이 되고 70일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30일짜리를 사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나한테 기회가 20일도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존일수가 긴 게 좋겠죠. 자, 행사가가 뭐만 상품이 좋다. 아까 말한 대로 얕은 외가격. 자, 삼성생명이 지금 10만 원이야. 그런데 11만 원짜리 상품이 좋겠죠. 왜냐면 10%만 오르면 삼성생명이 11만 원이 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 거기 있다가 빵 얘가 11만 원 가면 얘는 확 뛰어요.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 얘가 10% 딱 갔어요. 그러면 나는 삼성생명 콜만 사면 삼성생명만 사면 10주당 10,000원을 먹었잖아요. 수익이. 그런데 이 ELW는 어떻게 되냐면 빵 튀어서 한 50% 먹는 거예요. 50%. 이해 안 가죠? 이따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페리티가 뭐뭐 이상이 좋다라는 얘기는 페리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행사될 확률. 행사가
될 거냐 말 거냐라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사가 될 확률이 큰 게 좋겠다. 90 이상인 게 좋습니다. 이건 거의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시고 교육을 받다 보면 알게 되세요. 자, 델타는 뭐뭐 할수록 높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높을수록이 뭐냐면 델타가 이거예요. 삼성생명이 가는데 ELW도 같이 가야 돼, 위로. 위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얘가 1% 오를 때 델타 값이라는 건 얘가 얼마나 반영을 잘해주느냐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는 높을수록 좋고 대략 0.5 이상인 게 좋습니다. 0.5. 세타는 뭐뭐 할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라고 해서 진짜 중요하게 별표 4개 또 해놨어. 땡땡땡. 이건 뭐냐면 세타는 이거예요. 오늘 하루에 종목은 어머니 사니까 지금 엄마가 샀는데 종목이 오늘 안 빠지고 끝났어. 엄마가 산 가격에. 그러면 엄마한테 손실 없죠. 그쵸? 근데 얘는 ELW는 그런 게 없어. 종가 끝났으면 나한테 손실 날 게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만큼 빠져요. 세타 가격만큼. 왜? 만기가 있으니까. 내가 자꾸 만기로 가서 얘가 휴지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딱 샀지만 오늘 얘가 기초단은 그대로 움직였지만 그대로. 어제하고 똑같아. 그러면 얘가 10,000원이면 얘도 100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95원이 돼. 그 승질나서 증권사에 전화해. 야, 니네 뭐야? 다다다다 하니까 어머니 세타 가격 때문에 빠집니다. 즉 시간 가치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빠지는 돈이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을수록 좋다. 자, 전환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했어요. 높을수록 일단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를 막 쪼개놨어. 고등어 토막 내듯이 막 쪼개놔서 갈치 쪼개듯이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쪼개진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큰 수익이겠죠. 100개 중에 하나 있는 것과 10개 중에 하나 있는 게 더 크겠죠. 확률상 나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환 비율은 높은 게 좋아요. 이왕이면 좋습니다. 이 기어링이라고 하고 레버리지도 해요. 이게 증권사마다 좀 틀려요. 이게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배수, 여기 젊으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배수냐는 거예요. 배수. 얼마를 벌어줄 수 있냐. 그러니까 1% 오를 때 얘가 3이면 3% 이상 오른다는 거예요. ELW 자체가. 아시겠죠? 그렇게. 자, 마지막이 LP 보유는 있으면 좋다. 있을수록 좋다. 이게 LP라는 게 그 얘기했죠. 아까 공급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권사들이 물량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받쳐준다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최소한 ELW에서 당하진 않으세요. 진짜. 제가 이것만 갖고 이 제 노하우 갖고 실전 투자대에 들어가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불행인지 아니면 운이 맞춰졌는데 2위를 했습니다. 2위. 전국 대회에서 2위 입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오신 분들은 이제 매매에서 꼭 1위를 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이론을 갖고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내가 지금 이 종목 한번 사보고 싶거나 관심 있는 종목 있으세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현대증권이요. 현대증권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증권이 지금 ELW상으로 있는지 여부를 먼저 보겠는데요. 현대증권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화면을.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초자산을 현대증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죠. 그랬더니 옆에 현대증권 상품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현대증권이라는 것을 내가 같이 상승하는 쪽으로 봤겠죠. 그래서 콜 상품을 클릭을 합니다. 우리투자증권 지금 첫 화면인데요. 콜 상품을 하니까 옆에 쫙 나왔어요. 대략 한 20개 이상은 지금 상품이 상장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할 거냐. 행사가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대략 보니까 주가가 12,000원대 부분에 대해서 박스 만들고 14,000원대 박스 속에 있어요. 지금 13,000원짜리가 내 가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3,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13,000원짜리 상품을 보려고 했더니 몇 개 있다. 몇 개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14,000원까지 설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 클릭하는 거예요. 다
자, 14,000원짜리 보니까 1.7, 세탁 가격이 1.7이고 델타가 0.51이에요. 0.51. 그러면 델타 적당하고 세탁 값이 조금 적정하지만 높아요. 다음 거, 잔존일수 120일이고. 또 다음 거 봤더니 1.5에 5.1인데 제가 LP 공급은 촘촘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촘촘해요. 그렇다면 두 상품 중에서는 대략적으로 위에 있는 상품보다는 밑에 있는 상품이 나아요. 175원짜리보다는 235원짜리가.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이 변동성 차트예요. 변동성 차트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게요. 자, 변동성이 얘는 낮은 상태에서 별 진폭이 별로 없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품이 미래 상품이 지금 235원짜리고 신한 상품이 175원짜리란 말이에요. 이 파란 상품. 그런데 얘는 제가 변동성은 낮은 상태에서 진폭이 적을수록 좋다 그래요. 근데 진폭은 비슷해 지금. 그쵸? 그러면 낮은 애가 좋단 말이에요. 낮은데 그러니까 미래 상품이야. 근데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나는 일반 투자자는 이 가격이 싼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위에 게 낫냐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부분에서 나옵니다. 잔존일수에서. 얘는 120일이나 남아있고 얘는 98일이 남아있어요. 같은 행사는 14,000원으로 똑같아. 그런데 아까 레버리지, 내 지렛대가 비싸면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어찌됐건 0.11에도 높아. 그 가격이 비싸서 나 이거 살래 한다면 같이 움직이면 오히려 얘가 더 올라가요. 밑에 게. 왜? 전환 비율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이기율 값도 더 높고 세타 값은 얘가 더 낮으니까. 변동성이 낮으니까 진폭에서 한번 빵 튀면 얘가 14,000원을 넘게 간다 그냥. 그럼 14,000원을 등가격으로 치고 올라가면 그냥 팍 올라가요. 에? 현대증권 같은 경우. 아시겠죠? 자, 현대증권 상품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저라면 오늘 하이닉스 오전에서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자, 이런 거 너무 노출하지 말라 그랬는데 회사에서 잘리겠는데요.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하이닉스 상품을 오늘 좀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차트상으로 보니까 고점에서 대략 37,000원, 8,000원대 부분까지 올라갔다 추가적으로 내려왔어요. 하락 부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하락이 같이. 근데 이때 하이닉스 무슨 얘기 있었냐면 인텔이 3D 낸스 플래스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엄한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폭탄을 던졌죠. 어제만 140만 주 정도 던졌죠. 5월 4일 날. 예, 그리고 나서 그래 어디 한번 밀려봐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왜 진입할 수 있었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건 0.4%밖에 안 올라가지만 시장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 1.9% 이상 2% 가까이 좀 빠져요.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 먼저 후드려 맞은 것도 있지만 뉴스 때문에 맞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공포에. 예, 인텔이 그걸로 해서 정말로 낸시를 공급하려면 아이패드 쪽이나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사에 공급을 하려면 2014년이래요. 그동안 그럼 어디다가 할 거야? 삼성전자 안 하고 하이닉스 안 하고. 그쵸? 자, 향후적인 부분을 가져간다면 이 부분은 하나, 두 번째, 업종 자체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전기전자를 사고 있어요.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한 1조 8천억인가 사놓고 파는 건 겨우 한 500억, 1000억씩 팔아요, 하루에. 네, 속이는 거죠, 자꾸. 니넨 따라오지만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하이닉스는 좀 워낙 변동성이 많고, 유통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기다리기 좀 어렵죠. 매매하기가 잘못 매매면 손실이니까. 그러고 봤더니 얘가 한 32,000원 정도는 일단 가격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내 워런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산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워런트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보니까 32,000원이 기준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종합창에서 32,000원에 설정을 하니까 몇 개의 상품인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32,000원 상품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모르겠다. 아무튼 20개는 넘죠? 20개는 넘어요. 그럼 이 중에 뭐 살까요? 자,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사실래요? 뭐 사실래요? 모르겠죠? 그럼 얘 다 좋은 거 같죠? 지금 하이닉스 간다니까 나 이거 아무거나 사면 가잖아. 수익 나잖아. 그거는
다른 분들 하시라 그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도영이한테 배운 대로 해야지. 그쵸? 볼까요? 자, 이 많은 상품 중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자, 잔존일수가 많은 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볼까요? 자, 얘는 200일짜리 있고 120 며칠 있고 113일, 106일. 자, 90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85, 70 다 빼고 197, 106일 이렇게 있어요. 상품 있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 이 많은 종목 30개 정도 되는 거에서 6개 종목이 일단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였죠? 뇌절 변동성. 낮은 게 좋대요. 얘 45, 45, 53, 46, 52, 48이에요. 그러면 40대로 들어온 애가 얘하고 얘하고 얘예요. 그러면 6개 중에 이제 3종목으로 압축이 됐죠. 그럼 이제 3종목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3종목을 가지고. 자, 그 중에 기어링 부분을 일단 뭐 체크만 해놓고요. 체크. 자, 체크만 일단 했습니다. 어떤 건 3.8배, 5.4배, 5.2배 있고요. 자, 이제 LP 보유량을 또다시 들어가 보니까 87%, 79%, 49%. 그러면 뭐죠? 얘가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LP가. 이 상품이, 이 하나 상품이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자, 이 상품인데요. 우리가 클릭을 해서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LP가 공급되고 있는 양이 51%고 촘촘히 박아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안 박아줘도 좋은 게 있지만 일단 박아주는 게 좋아요. 이게 LP 물량이에요. LP가 나 이 가격에 팔게라고 94,000주를 상장해놨고 매도해. 매수 나는 10만 주 살게라고 정해놨다면. 그리고 촘촘해요. 이 상품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봤더니 델타가 높을수록 좋다. 0.59예요. 기초자산이 1% 오르면 얘는 0.59%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타값 보니까 뭐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매일매일 없어지니까 0.8%죠. 0.8원. 그쵸? 그리고 잔존일수가 106일. 나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넉넉히 100일 정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상품 좋아, 일단. 오케이. 이 상품 선택을 했고, 다음 상품 또 봐야겠죠? 우리가 이 상품을 선택해놓고, 다음으로 봤던 게, 자, 이 상품이겠죠? 이 상품. 이 상품도 촘촘하네요. 그쵸? 아까 거랑 비교해도 델타 더 높아요. 더 잘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세타가 1.1이에요. 아까 거보다 조금 높아. 한 0.3원 정도. 그리고 잔존일수가 197일이에요. 더 나한테 기회를 많이 주겠죠, 얘가. 그죠? 이 상품도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그 30개 중에 2개 상품 봤는데 2가지 상품 다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이 상품이겠죠. 자. 얘도 또 좋네. 델타가 0.59. 세타가 0.8.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잔존일수 106일. 이 부분에는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세 개 상품이 거의 비슷하죠. 일단 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봐야 될 기준에서. 그런데 아까 레버리지 차이가 났어요. 어떤 건 3점 몇이었고 5점 몇이었고.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보니까 대략 지금 봤을 때 상품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 상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랑 이제 비교를 할게요. 얘랑 이제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 하나 1084 상품하고 지금 이 노무라 상품 751383 상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두 개 좀 따라갈게요. 그대로. 106일 똑같아. 델타 값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고 쭉 갔는데 레버리지에서 차이 나죠. 나한테 줄 수익을 가져올 쪽에 얘는 노무라는 5.4이고 얘는 5.2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선택해? 얘를 선택해야죠. 얘를 선택하고 변동성 보니까 어찌됐건 이 부분만 굳이 본다면 얘가 변동성이 더 낮죠. 변동성은 뭐 하면 좋다? 낮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최상의 상품은 바로 이 상품이겠죠. 그럼 이 상품을 자 여기서 방송에서 한번 해보죠. 자 노무라 상품을 125원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종가에 어떻게 끝나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 반등을 가져온다면 시장 대비 그럼 얘는 과연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시겠죠? 얘는 이미 벌써 프리미엄이 10% 디스카운트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왜? 여기서 다 알려드리면 저도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겠고요. 또 종목 하나를 우리가 또 뭐 볼까요? 대우증권이요? 있죠. 당연히 어머니. 대우증권 한번 볼까요? 자, 증권주 오늘 좀 인기가 좀 있네요. 증권주를 우리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이 뭐였다? 차트로 일단 이 주가가 어느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행사가를 내가 잡는 게 좋은가. 얕은 외가격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우증권 차트를 열어보니까 지금 보니 대략 21,000원대 부근에서 23,000원 박스권에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내가 행사가를 21,000원에서 23,000원짜리만 보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얕은 외가격이 좋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행사가. 자, 여기서 대우증권 누르고 콜 누르고 행사가에서 설정을 해보니 21,000원짜리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23,000원짜리까지만 보려고 하니 상품이 4개밖에 없네. 그쵸? 근데 4개 중에 우리가 보려고 이제 다 눌러볼 필요가 있겠죠. 4개 눌러보니, 얘도 일단은 촘촘해고요. 촘촘하고 0.62 델타 값 괜찮고, 세타 값 1 미만이니까 0.9 괜찮아요. 잔존일수 133일. 자, 또 다른 거 보니까, 얘는 뭔가 이상해. 근데 이상하지만 얘도 촘촘히는 있어요. 그쵸? 일단 이상하지만 체킹. 그리고 얘 보니까, 얘도 또 촘촘히 있고, 0.51, 0.9 잔존일수 괜찮아요. 보니까 얘도 다 그래요. 자, 아까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ELW를 봤을 때 왜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냐면요. 증권주 자체에 매기도 많이 쏠려 있지만 지금 증권주가 지수 따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시킬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왜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공급 들어오는 물량들을 보면 LP의 매수 매도 호가를 보면 그 왜곡되는 시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4개 상품이 적당하니 괜찮아요, 지금. 그렇다면 제가 최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본다면 23,000원짜리 먼저 볼게요. 우리가 행사가가 같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얘는 다 똑같다고 일단 치고 다 둘이 요렇게 둘 보면 전환비가 0.06이죠. 바로 밑에 상품이 0.12예요. 2배죠, 전환비가. 그런데 행사가 똑같죠. 그쵸? 행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거래되는 게 155원이고 얘는 거래되는 게 205원이란 말이에요. 50원이 더 비싸. 그러면 자, 0.06 곱하기 2를 해야 0.12가 되죠. 여기다 2 곱해보세요. 이미 310원에 거래가 돼야 되죠. 얘는 얘하고 똑같다면 전제 조건에 굳이 얘하고 똑같다면 모든 상황이 그럼 얘는 이미 310원에 거래돼야 돼요. 거래 안 돼. 더 싸게 거래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환비가 높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나 같으면 도영이 같으면 신형 이 상품 사죠. 네. 신형 541230 상품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살 거라면. 네. 하지만 저는 증권주 지금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는 정말 트레이더 입장에서 매매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사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지수 따라 같이 가기 때문에 자기 가치보다, 브로커리보다, 자신의 업종보다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얘는 지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타이밍만. 무슨 타이밍이냐? 오늘 아침에 증권주가 뜰 것 같아. 1% 정도 올라. 추격적으로 지수 같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럴 때 ELW 딱 사서 딱 먹고 딱 수익 나고 팔고 나가는 거야. 30%, 40% 먹고. 하루에 30, 40%가 어디예요? 그렇죠? 오늘 100만 원 딱 넣어서 100만 원 매매해. 자, 100만 원이야.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200원이라고 치고요. 내가 만주를 사. 200만 원어치 샀죠? 200만 원어치 산 다음에 아침에 딱 보니까 5% 올랐더니 얘가 20% 가는 거야. 그럼 그 수익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200만 원에 20%. 40만 원 수익인 거예요. 뭐 40만 원 어디 가면 있나? 없어요. 진짜로. 그런 타이밍 하는 게 좀 좋아요, 증권주는. 제가 매매를 해보는 입장에선. 지금은 들어가기엔 좀. 네, 증권주는 제가 사실은 좀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우증권 같은 건 브로커리 영업 자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강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4대 천왕이라고 많이 하죠, 증권주에서는. 그러기에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많이 꼬였어요.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시장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상품들 이제 빼고. 그런데 또 좋은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매매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린 거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실제적으로 매매 투자 수익률 대회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봤던 결과치를 갖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눈에 익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안 되겠죠. 뜨고 뭐 찾자 하면 탁 찾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때 장과 지금의 장이 어렵다라는 거는 그때 장은요 정말 변동성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애가 없고 갔다 떨어지고 계속 그래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근데 지금은 가는 놈만 가죠. 자동차만 갔고요. 화학 중에서도 정유주만 계속 날라왔어요. 나 좀 살라고 하면 못 사게 하고 야 떨어지나 보다 했더니 바로 그냥 급반동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좀 변화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전략을 할 때 전기전자와 금융 중에서도 은행과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험 중에서도 손보 쪽을 더 매력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근거를 대야겠죠. 소비가 증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물가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물가 근데 이 정부에서 방송이니까 세게 가면 이런 거기서 보면요. 지들이 할 줄 아는 게 일단 가장 만만한 게 금리 인상 카드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직접 수혜가 은행과 보험이란 말이에요. 왜 보험이 수혜냐라고 궁금하시죠? 보험 애들은 보험금을 받아서 지급 준비율만큼 채워놓고 나머지를 또 운용을 해요. 근데 걔네는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대두되기는 위험 자산에는 일부 축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비중이 약해요.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매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자기네 보험료는 따박따박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신규 개설이 돼서 그것을 금리가 인상되면 계속 이자 비용이 더 늘겠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왜 생명사보다 손보가 낫냐 하면 탄력성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차 손해율 개선안이 지금부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되는 부분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고 계절적으로 비수기, 즉 영업이익이 감소될 수 있고 사고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겨울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나갔죠, 겨울. 겨울에 미끄럽다고 사고 나죠. 얼었다고 사고 나죠. 뭐 놀러 간다고 하다 사고 나죠. 그런 부분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봄이니까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좀 덜해요. 그 노는 게. 겨울 때보다. 애들 방학도 못 지나서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동차 손보율 개선안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 부분,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사보다는 손보사가 더 매력적이다고 하는 것이 생명과 손보가 둘 다 장기보험을 다 팔잖아요. 암보험도 팔고 실비도 팔고 그러면 둘 다 같이 팔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영업이익 증가 부분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업종에.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손보가 낫다라는 거예요. 6월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6월장은 이제 전형적으로 5월, 6월장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에서 토대가 나오는데요. 현재의 영업이익 증가 부분이나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로 봤을 때는 6월달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 상승이 지금 급락이 나오곤 났는데 2110포인트를 강하게 지지를 하고 5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것이 간다면 한 6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월 후반부에는 좀 약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한 제가 보는 것 같아요. 한 7월이나 8월 정도까지는 조금 약세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네, 유익한 강의해주신 김도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계기가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를 만난 오늘이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투자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공 투자를 위한 준비,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나만의 투자 원칙의 정립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또 ELW의 특성에 관해 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등의 종목 투자 사례랑 또 주식 선물 투자와의 비교를 통해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투자 초보자에게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품었던 ELW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위험하다는 선입관을 떨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도영 대표님의 인상 깊은 한마디가 있었죠. 서울경제TV 열심히 보면 도영이만큼 할 수 있다. 이 멘트 다 같이 한번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보면 도영이만큼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